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법원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데 이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5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재판부를 동시에 비판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전현희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일어난 일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검찰이 5번째로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한 이유 뭘까요? 검찰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고요. 이 사안은 이미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종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걸 다시 파헤쳐가지고 이번에 기소를 했는데요. 일단 그 절차적인 문제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그동안 뭐 오마카세 도지사 뭐 이런 의혹도 있었고 상당히 고액의 그런 금액을 사용한 이런 것도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윤석열 그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청계산에 가서 서고기 파티를 법카로 사용해서 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언론 보도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국힘 쪽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사건들은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그대로 된다면 그보다 훨씬 더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을 사안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여기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없는 제도 찾아내서 탈탈 트는 이런 검찰의 불공정한 잣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너무나 이거는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번째 기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5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대표로서 당무를 정상적으로 해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 분위기가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동요 혹은 뭉친다 어느 쪽입니까?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상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손과 발을 다 묶으려는 일종의 이거는 법정 영검이다. 그 법정 구속과 거의 다름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기소한 사안 자체들이 이 사실상 이 여야에 있어서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탈탈 털어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국힘이나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냥 덮어주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거는 정치 검찰의 불공정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이런 검찰의 정치 탄압 기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이런 의지가 더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검찰을 심판하겠다는 검찰 부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1심 선고 공직선거법입니다. 1심 선고 당시에 또 직후에 민주당 안팎에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법정의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기록이나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뭐 외부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우려들 이런 거를 들었던 입장이지만 직접 보니까 이거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거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법리상 너무나 무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 볼 때 이 법리라면 법의
규정이나 네. 그리고 대법원 판례나 유사 사례나 헌법재판소 판례 이 모든 근거를 대서 이 사안은 무죄가 확실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이 네. 사건을 분석한 법률가들은 이 사건은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무죄를 확신했다. 자, 실제로 최고위원회에서 전현희 최고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월 15일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다. 이재명은 무죄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1심 법원 판단 이제 무죄가 맞다 이제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결정적으로 가장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사안의 이제 판결 전에 그 검찰이 기소한 그 내용의 쟁점은 고 김문기 씨 그 당시 성남시장의 네. 비서실장이었던 비서실장이 아니라 처장. 예. 아닙니다. 그 성남시의 예. 그 산하기관의 팀장이었죠. 팀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방송 토론회에서 앵커가 혹시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소가 되고 쟁점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안다 모른다는 이거는 그 공직선거법상의 인식이나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위만을 처벌해야 되는 그 공직선거법 규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구속 요건 해당 사항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된다. 이런 네. 이제 논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법원 판결은 그 부분은 무죄를 실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모 의원이 그 여행지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에 10명이 일행이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10명의 단체 사진을 가운데 부분을 오려가지고 마치 4명이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 골프를 하는 그런 이제 골프 팀의 사진이다. 보통 4명이 골프를 치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 한 팀으로 이 사람들이 골프를 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페북에 올렸고 그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이제 증거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사진은 그런 골프장의 사진이 아니라 그 10명의 사진을 4명 사진으로 오려서 편집한 조작된 사진이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골프 사진으로 조작했다라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골프를 친 것을 부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진이 조작됐다 이 발언을 했지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부인하거나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네. 법원에서는 그런 발언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는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시한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이 유추해석 했던 발언 그대로 판시를 해야지 유추해서 해석해서 그걸 사실관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는 명백한 위법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 식품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렇게 법원이 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사실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건 사실관계 전혀 맞지 않고요. 오히려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법률을 적시를 해서 법률상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법원이 인정한 것이 완전히 앞뒤가 다르고 조작된 사실관계죠.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고 거기에 기한 판단은 위법하다. 그래서 명백하게 선거법은 이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에 완전히 위법한 그런 판단이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에 1심 재판부가 판결로 화답했다. 이게 이제 규정을 지었고요. 반면에 정성호 의원, 박수현 의원 등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는 별도로 사법부 비판은 자제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로서 이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저는 늘 가지고 있고요. 네.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1심의 경우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헌재 판결도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지 않는 법리적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듯 검찰 예산에 손을 대는 방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예산으로 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검찰의 특갈비를 전액 지금 삭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은 국민의 이 혈세가 검찰이 특갈비라는 명목 하에 영수증도 없이 사실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로서의 당연한 본연의 의무를 이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특갈비 예산과 관련해서 검찰의 그 사용 내역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한 그런 증빙을 제출해라 몇 달에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증빙 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뭐 수사 기밀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사용이 됐다면 이미 수사가 끝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 이러면은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이라면 특갈비를 배정을 할 수 있지만 검찰이 그동안 언론 등에서 제기가 된 뭐 특값의 명목으로 사용을 했다. 네. 아니면은 그냥 연말에 몰아서 경력비로 사용했다. 이건 특갈비의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갈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입증을 하고 자료를 내놔라. 근데 검찰이 전혀 내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의 혈세에 대해서 제대로 쓰일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그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뭔가 보복 예산이다 이런 거는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하는 방안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선거법 2심 재판에 앞서서 다음 주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뭐 이제는 이제 선고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오셨습니까? 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그때 판사가 위정 교사 부분은 이제 소명이 된 그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은 소명이라는 것은 이 법률 용어로 그 증명의 그 아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나 법리에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고 일응 그렇게 보인다라는 취지입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제 영장 판사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 위정교사 사건의 그 엄청난 기록을 다 보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합니다. 시간상으로 볼 네. 때. 근데 그렇게 아마 판시를 한 것은 이 위정교사의 이 증인이 위증죄로 이제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한 부분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위증 교사는 위증을 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교사에 따라서 위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교사의 고의나 교사가 없었고 또 그 교사 내용대로 위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이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한 30분의 분량을 전화로 했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그중에서 12번 정도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게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지어내서 얘기해달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위정이라는 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고 오히려 사실대로 기억에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달라가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또 설령 교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위정을 교사한 부분과 증인이 실제로 증언을 한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한 내용과 증언을 한 내용이 네.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부탁을 했던 그 내용과 네. 실제로 증인이 법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실패한 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완벽한 무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완벽한 무죄다 네. 이제 보시는 거고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당시 그 구속영장 기각하던 그 부장판사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게 증거나 이거보다는 낮은 단계에 뭐 그렇게 보인다 이런 소명입니다. 식으로, 예, 네. 소명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변호인단도 대응을 하고 다 하셨을 텐데 좀 반박 근거랄까 이런 게 재판 과정에서 좀 추가돼 있는 게 있습니까? 첫판에 이런 이제 이게 위정교사가 될 수 없음을 법리라든지 사실관계를 충분히 얘기했고요. 네. 그 증인이 위정죄로 처벌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정 교사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한 거고요. 네. 다른 내용으로 이제 일단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가 없어서 위정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증인이 그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해유 압박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인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수사를 받다가 그 이 전화 음성 기록이 파일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증인한테 검찰이 이거 위정교사한 거 아니냐고 계속 추궁을 하면서 백현동 사건에서 다른 공범은 이미 법원에서 유죄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죄송합니다. 공범인 증인은 검찰이 이 기소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 계속 수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암묵적인 압박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우호적인 그런 증언을 해주지 않으면 백현동 사건으로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이런 암묵적인 그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증인이다. 그래서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증인이라 이 부분에 이 증인의 발언의 신빙성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실제로 증인이 네. 위정이 아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검찰과 이런 상황에서 위정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검찰에 의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추정을 하고 그런 정황 자체가 있는 거죠.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판단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다. 또 아울러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요구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의 일입니다. 지금 선거법에서 유죄가 판결이 선고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정치자금 434억 원을 보전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의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의 일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라는 유력 대권 주자를 잃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집권하는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을 빚는 사실상 현재로서 유일한 대권 주자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잘못된 법리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유죄가 되면은 이거는 민주당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응을 하는 것은 이거는 법리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뭐 존립과도 관련된 일이니까 대응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자신의 당의 일이 아닌데도 남의 당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생중계해라 말아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거고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서 방탄하는 거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하는 거 이건 민주당의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왜 그 이재명 방탄을 합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에 관해서 이렇게 그 계속 특검을 거부를 하고 그게 부결을 시키는 거 그거야말로 김건희 방탄이고 윤석열 방탄이지 네. 그것이 왜 이재명 방탄이 되는지 어불성설이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전현희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주말 장애 집회 쭉 해왔는데 이번 주말에도 합니까? 네, 이번 주말에도 아마 할 걸로 지금 아직 확정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뭐 날마다 또 하는 것도 있죠. 오늘 요즘? 네 그동안 계속 해왔고요. 상임위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좀 저녁에 한 2시간씩 이렇게 민주당 행동의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이따 7시부터 법사위 담당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바로 가셔야겠네요. 네. 제가 한 2-3개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 가방위원장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향해서 움직이면 죽이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부 이제 당내에서도 약간 비난의 지적이 나왔는데, 자 민주당 내 뭐 비주류랄까 비명계 뭐 움직임이랄까 이런 게 감지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뭉치고 단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른바 비명계라는 분들도 네.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분열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비명계 모임 초일회가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 초청해서 특강 열기로 했고 이제 다른 뭐 김동연 뭐 이런 분들 뭐 아마 저 특강도 예정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특강으로서 보시는 거죠. 이거를 특별한 의미를 두시는 건 아니죠. 특강은 이미 이 판결 전에 훨씬 전에 네, 미리 네. 준비가 된 그런 특강으로 알고 있고요. 네. 김동연 지사의 경우에도 어제 국회에 오셔가지고 이 정치검찰의 이 기소나 이런 판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비판적인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처럼 이재명 대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부 여당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전현희 의원님께서요. 그렇다면 이런 단일 대우가 차기 지방선거, 차기 대선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도 뭐 충분히 이제 네네. 그 납득이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가 법률가의 입장에서 네.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안은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 없는 사안이다. 그래서 반드시 대법원의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은 무죄가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우리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더 이렇게 뭉쳐서 반드시 지방선거 승리하고 대선 승리해야 된다. 그것이 민주당의 현재 최고의 이런 이제 과제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